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리오 슈타인입니다. 독일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며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번 한국 출장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한밤중에 배달된 치킨과 밥 한 공기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순간들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저는 독일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며 다양한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이번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오게 된 것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떠났던 출장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회사에서 준비한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영이었고 한국 회사에서 저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안내하기 위해 비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죠. 준영 씨는 공항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 이후로 서울에 있는 동안 제 모든 일정을 책임지며 길 안내부터 회의 일정 조율까지 꼼꼼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는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죠. 서울의 첫인상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우뚝 서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활기차고 정돈된 느낌이 들 줄은 몰랐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눈에 띄었어요. 준영 씨도 그랬지만 길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었죠. 호텔에 도착한 첫날 긴 비행으로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시차 적응도 쉽지 않아 몸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배는 고팠죠. 그런데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대신 준영 씨가 한국의 배달 문화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유명한 배달 앱을 이용해 우리 방으로 치킨을 주문하겠다고 했죠.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저에게 어떤 치킨을 먹고 싶은지 물어봤고 저는 가장 한국적인 맛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망설임 없이 양념치킨을 주문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주문하면서 치킨과 함께 공깃밥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공깃밥을 왜 시키는지 의아했지만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내 배달이 도착했고 치킨과 함께 공깃밥이 도착하자 저는 준영 씨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공깃밥을 시키셨어요? 치킨과 밥은 보통 함께 먹지 않지 않나요?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치밥이라고 해요. 치킨과 밥을 함께 먹는 문화인데 특히 양념치킨의 매콤달콤한 소스가 밥과 아주 잘 어울려요. 치킨 소스에 밥을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처음에는 이 설명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직접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념치킨 소스가 촉촉하게 묻은 밥을 한 입 먹어보니 그 맛에 금세 매료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조화로운 맛이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치킨을 뜯고 다른 손으로는 밥 한 숟갈을 떠서 먹으며 이 새로운 조합을 즐겼습니다. 치킨만으로도 훌륭했지만 치밥은 그 맛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었죠. 이 경험은 저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독창적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간단한 배달 음식조차도 이렇게 색다르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야식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영 씨가 한국의 야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라면과 떡볶이를 추천했거든요. 이번에는 독특한 루제 떡볶이를 주문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루제라는 단어가 떡볶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준영 씨가 강력하게 추천하길래 바로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주문을 마친 후 기다리는 동안 준영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준영 씨는 어렸을 때의 추억을 꺼내며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는 학창시절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자주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고 했어요. 그 시절의 떡볶이는 매운 고추장 소스에 떡과 어묵이 듬뿍 들어간 전통적인 스타일이었지만 요즘엔 한국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떡볶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로제 떡볶이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제 떡볶이는 매운 소스에 크림을 섞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더한 거예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인기예요. 준영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얼마 후 배달된 로제 떡볶이와 라면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먼저 로제 떡볶이의 독특한 향기에 이끌려 한 입을 먹어보았죠. 떡과 소스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어우러지면서 크림의 고소함과 매운 소스의 약간의 매콤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영 씨가 설명해준 그 맛이었죠. 제가 상상했던 떡볶이와는 전혀 다른 아주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영 씨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줬어요. 그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고 로제 떡볶이 소스에 듬뿍 찍어서는 저에게 말했죠. 마리오 씨, 이건 그냥 떡볶이가 아니에요. 김밥을 이 로제 떡볶이 소스에 푹 찍어서 먹어보세요. 이게 바로 제대로 먹는 법입니다. 떡볶이 소스의 진한 맛이 김밥과 함께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저는 준영 씨의 말을 따라 김밥을 로제 소스에 듬뿍 찍어 먹어봤습니다. 그 맛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밥의 고소함과 함께 로제 떡볶이 소스의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한층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을 느낄 수 있었죠.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 조합은 상상도 못했는데 김밥이 로제 떡볶이 소스와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준영씨는 웃으며 한국에서 음식은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특히 떡볶이와 김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최고의 궁합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저는 준영씨에게 서울의 야경을 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준영씨는 흔쾌히 동의하며 우리를 한강 근처에 있는 맥주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이 가게는 한강을 바라보며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서울의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했죠. 맥주 가게에 도착하자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조명이 반짝이는 한강과 도시의 불빛들이 어우러져 도심 속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가게에 앉아 맥주를 주문하고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안에 있는 TV에서 올림픽 경기가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 경기가 생중계되고 있었고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와 준영씨도 자연스럽게 경기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와 상대 선수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는 마치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선수가 결정적인 점수를 따내며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가게 안은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그 순간의 감동을 함께 나누며 박수를 보냈죠. 와, 정말 대단하군요. 태권도가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스포츠인 줄 몰랐어요. 한국 선수의 실력도 정말 뛰어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준영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권도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 무예예요.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합니다. 그날 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고 한국의 태권도 경기를 함께 시청했던 경험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출장 중 겪은 모든 경험들이 모여 한국에서의 출장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한국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준영씨의 도움 덕분에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죠. 비행기에서 이번 출장을 회상하며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독일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준영씨에게 배운 집안 문화를 꼭 소개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양념치킨을 주문하고 그 맛있는 소스에 밥을 비벼먹는 즐거움을 나눌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음식과 배달 문화, 그리고 한강가에서의 야경과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의 감동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닌 다시 돌아오고 싶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배달 문화를 다른 외국인 동료들에게도 꼭 경험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해 이 모든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오 슈타인의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마리오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함께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